그래서 이 공감으로 만들어낸 몰입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울공대의 황농문 교수는 그죠? 승진이 안 되는 승진에 실패한 자기 제자가 오거나 고시에 낙방한 학생이 찾아오거나 그죠? 찾아오면 이 책을 권합니다. 이 책이 아마 수백만 권, 한 100만 권 이상 팔린 책인데 그래서 고시에 떨어진 학생들을 컨설팅할 때 그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몰입을 해봐라. 그러면 1년 후에 대체로 수석하거나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지금 성과를 만드는데 힘들었던 기업들 또는 성과를 만드는데 실패한 직원들이 있다면 올해는 한번 여러분들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지만 이 몰입을 안 하고 이렇게 이 몰입한 직원들이 또 혁신에 참여하는 직원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전 세계 우리 저 글로벌 앙트레프레너십 이 모니터링 리포트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죠? 여러분들 기업 내에서 신제품 개발 또는 출시, 신제품 신사업 기획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직원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이것을 EEA라고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EEA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회사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전 세계 평균이 한 5.2% 정도 되는 5.2% 정도 되는데 미국이 한 8.4% 정도가 되고 이 덴마크 같은 데는 1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대한민국의 이 혁신에 참여하는 직원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지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부터는 관리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판 뉴딜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휴먼 뉴딜이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는데 사실 휴먼 뉴딜이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좀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 맨 처음에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뉴딜 중에 하나가 휴먼 뉴딜입니다. 아마 성남에서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5세 우리 학생들에게 이 국제 학업 성취도를 피사라고 합니다. 피사 테스트를 하면 우리 15세 청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량이 뛰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50세 이상의 우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국제 성인 역량 조사를 PR이라고 합니다. OECD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OECD에서 평가를 하면 대한민국의 50대 성인은 OECD 국가들 중에 최하를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28세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 언제부터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저는 38선이라고 그러죠. 38세가 넘어서면서부터 경쟁력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38세까지는 뭘 합니까 주로? 38세까지는 다 자기가 하는데 38세가 되면 과장쯤 되죠. 과장이 되면 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과장들, 독일의 과장들, 스웨덴의 과장들 어떻게 할까요? 과장이 되면 될수록 자기 걸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38세가 되면 과장이 되고 다 관리자가 돼요. 그래서 관리자가 되면 또 다른 관리자가 나타나면 자기 할 게 없으니까 퇴직을 해요. 4호정이라고. 5, 6도. 이렇게 얘기해요. 625. 62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5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대한민국의 불행의 시작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38세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역량을 키워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독일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이 한 70%, 80% 정도 되는데 독일의 대학 진학률이 30%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30대의 우리 한국 학생과 30대의 독일 학생이 1대1로 우리 비즈니스를 하면 아무리 한국 학생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50대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대, 50대쯤 되면 독일에는 이 평생 학습의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40대, 50대가 되면 가면 갈수록 전문가가 돼요. 가면 갈수록 도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기회가 고장이 나가지고 독일이나 유럽에서 이 엔지니어들이 오면 다 그 사람들이 50대, 60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50대, 60대는 다 관리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퇴직할 때는 다 관리자로 퇴직해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거죠. 소상공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숙제는 특히 아마 우리
고령화 지수가 높은 우리 성남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 이 고령화되고 있는 국민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이 고용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뭐 50대 계신 분들, 여러분들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죠?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AI 공부를 조금 해보세요. 저도 요즘 최근에 뭐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죠?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대한민국은 GDP 대비 사람 투자 집중률이 0.7%밖에 안 돼. 유럽은 2.7% 정도가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20대 후반이 되면 인적 자본 상각률이 극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이 가장 빨리 은퇴를 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조반장만 돼도 전부 다 관리자가 돼요. 일본에 가보면 조반장이 뭐가 됩니까? 가장 최고의 기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실리콘밸리 이야기는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래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일단 프로그램에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원들 중에서 제가 아까 AI를 돌려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혁신에 많이 참여할까, 가장 혁신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또 여러분들 회사에 가장 열심히 몰입하는 사람들이 직원보다도 임원이 더 몰입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죠, 그죠? 평균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죠? 이렇게 회사에서 영감을 받고 있는, 칭찬을 받고 있는 직원이 칭찬을 받고 있지 않고 꾸준함만 듣고 있는 임원보다도 이 몰입하는 정도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혁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혁신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겁니다. 제1단계는 강점 탐구형 기업이 되라. 강점 탐구형이라는 뭘까요? 여러분들 회사에 직원들이 오면 직원들 중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는 기업 문화에서 칭찬해주는 문화로 바꿔봐라. 특히 회의를 할 때 회의 분위기를 70% 칭찬하고 30% 약점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바꿔보면 이것만 해도 직원들이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1단계입니다. 제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우리 이 마음에 맨 처음에 우리가 회사에 들어올 때 어떤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켜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사실 이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재량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참여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있고, 그래서 이 단계를 저는 인게이지먼트 단계라고 그러고,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너무 어려운데, 세 번째 단계는 엠퍼티라고 하는 공감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꿈이 내 꿈이 되는 단계, 회사의 사업이 나의 비전이 되는 단계, 이런 단계를 인비저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게이지먼트, 엠퍼티, 인비저닝.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성공을 체험하게 하는 단계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과정에 첫 번째 단계는 몰입의 1단계. 나는 직장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기회가 자주 있다. 그 잘하는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 고용이 됐는데 내가 못하는 일을 시키면서 꾸준함하면 회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잘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줘라. 그 다음에 회사에 회의를 할 때도 잘한 것을 칭찬하고 그다음 못한 것을 함께 나가더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게 몰입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몰입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간적으로 배려해 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직장 내에서 우정을 나누는 절친한 친구가 있으면 있을수록 몰입 단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멘토를 하나 정해서 배려해 주는 직원과 멘티와의 관계가 있도록 해라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있는 설문지를 가지고 아까 AI를 가지고 아까 데이터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공감을 하고 권한을 위양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관리자가 모든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의 책임으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인파워먼트를 해주는 거죠. 권한은 주지 않고, 그죠? 권한은 주지 않고 인파워먼트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 때마다 물어봐야 되는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줘라.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링컨 이야기를 했는데 링컨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링컨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리더십을 하나로 정리하라 그러면 I have a dream, 꿈을 주는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꿈을 주고 미래의 비전을 주고 그 사람들과 가장 항상 공감하도록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될까요? 꿈이 있으면 노동이 운동이 됩니다. 노동과 운동의 차이는 뭘까요? 직업과 소명의 차이는 뭘까요? 꿈이 있고 그 꿈에 공감하면 직업은 소명이 되고 노동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이 몰입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회사 이런 단계를 인비즈닝 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지나고 나면 성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성공의 체험을 하면 성과도 보상해주고 이 사람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우리 이 9,000개의 기업들 중에서 저는 한 20% 정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했던 이 내용인데 여러분들 자료를 공유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경영자의 착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직원들 중에서 출근 100% 다 출근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따라올 거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우리 제가 오늘 우리 매경에 이걸 글을 썼는데 그죠? 1988년도에 회장으로 취임했던 이건희 회장이 했던 회고록에 보니까 그죠? 한 5년 동안 지금 생각해 보니 나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다. 임직원들이 나를 따라올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고함 지르고 하는데도 수백 번 더 쏘갔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이런 회사를 보통은 관료주의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관료주의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열심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시대는 반도체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서 지금 10개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버리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이 버리려고 하면 버릴수록 전문화되고 버릴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버릴수록 리뷰 점수가 높아지고 이익률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체계적 폐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피터 드러커는 업의 본질 말고는 다 폐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에게 리뷰를 높일 수 있는 것 말고는 다 폐기를 하라. 그렇게 아무리 해도 실제로 한 30%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앨수록 전문화될 수 있다. 이럴수록 고객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기득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가장 크고 있는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입견이고요. 또 하나는 편견이에요.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면 뭐가 생깁니까? 두 개의 감나무에서 두 개의 감이 열립니다. 하나는 공감이 열리고 영감이 열려요. 공감과 영감이 열리면 여러분들 회사는 드디어 혁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만드는 회사가 하이타치 회사입니다. 여러분 월터 디즈니에는 이런 사람 100명이 있습니다. 이미지니어라고 합니다. 상상하는 사람. 언제 상상합니까? 꿈이 있을 때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상상하는 그 핵심으로 만드는 사람을 이미지니어라고 합니다. 톰 피터슨은 이것을 창조하고 상상하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진. 여러분들 회사는 미래를 위해서 이미진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이미진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격려해주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